김은숙 작가의 첫 넷플릭스 작품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더 글로리. 최근 학폭과 관련된 많은 이슈가 발생하면서 더 글로리는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파트 2를 보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점은 바로 결말일 것인데요. 제가 유독 결말에 대해서 더 궁금했던 이유는 김은숙 작가의 인터뷰에 있습니다. 그녀는 이전 제작 발표의 인터뷰에서 사적 복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법적으로 사적 복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발맞춘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드라마가 비교적 현실적인 사건과 맞닿은 부분이 많은 편이라서 무작정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결말을 봤을 때는 김은숙 작가가 어느 정도 절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뭐 자세한 이야기는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사실 그녀의 전작들을 보면 다수의 작품들이 판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설정이 판타지인 것이 아니라 이야기 전개 자체도 하나의 판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글로리는 그녀의 전작들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드라마 또한 상당한 판타지가 섞여 있는 드라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동은이 그들에게 복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판타지처럼 작용한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극 중에서도 동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그녀를 돕는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드라마의 후반부에 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력자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극 중에서도 어려운 일로 표현되는 만큼 현실에서도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에 드라마는 권선징악과 대리만족이라는 두 가지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권선징악이라는 코드 자체가 하나의 판타지처럼 여겨지곤 하지 않습니까? 실제 현실에서는 권선징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에서라도 그것을 해보자 라는 것이 더 글로리의 기획 의도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이야기는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복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판타지를 사용한 구성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앞서 이야기한 사적 복수에 대한 이야기와 상충되는 지점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김은숙 작가가 이 드라마의 결말을 어떤 식으로 구성했을 것인가가 상당히 궁금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말은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드라마의 제목은 더 글로리입니다.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파트 2의 내용들은 동훈이 본격적으로 복수를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꽤나 시원시원하게 진행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동훈은 위법적인 사항을 피해가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이 스스로 자멸할 수 있도록 판을 짰습니다. 뭐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위법적인 사항을 피해갔다기보다는 뭐 큰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작은 불법적인 사항으로 진행을 한 것이죠. 이는 극 중에서 언급한 동은의 기풍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녀를 막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나의 집은 무너져 있다. 극 중 인물들은 동은이 직접적인 복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막는 것에 집중한 모습이지만 실제로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동은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 혹은 그들이 믿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더 글로리는 사적 복수라는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듯한 모습이었죠. 물론 딴지를 걸려고 하면 딴지를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의 대사로 그들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부분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전까지 동은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극 중에서 등장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동은의 이야기를 듣고도 무시를 했습니다. 잘못한 일을 한 사람을 덮어주고 지적한 사람을 처벌하는 느낌인 것이죠. 사실 드라마는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바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고 처벌받아야 하는 행동을 했다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드라마가 말하는 메시지 혹은 뭐 정의일 것이죠. 그렇다면 동은은 복수에 성공한 것일까요? 우선 사적 복수라는 관점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동은이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어쩌면 법적인 복수를 성공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등장한 결말 장면은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동은이 자신의 복수를 마치고 여정의 복수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야기 구조상으로만 본다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복수를 해왔던 동은이 이제는 다른 이의 복수를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드라마는 피해자들이 연대하는 서로 돕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맑은 하늘에 구름이 들이우면서 두 사람의 얼굴에 그늘을 만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수가 이들의 영광입니까? 두 사람은 복수를 위해서 크고 작은 불법들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그것을 제보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복수가 성공했다면 그들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일까요? 아무런 잘못은 없는 것일까요? 여러 영화에서 복수라는 코드는 양날의 검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영화 내내 복수를 꿈꾸던 주인공이 복수를 이룬 이후에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는 미국 영화에서 더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이 드라마 또한 복수가 성공적이었다고 해서 마냥 행복한 결말로 만들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자, 결국 드라마가 말하는 이야기는 복수가 시작되었다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복수는 반복된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수를 한 판의 바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한 판의 대국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동우는 복수의 선배로서 많은 후배들을 위한 복수를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형사의 시선으로 돌아온다면 그 또한 이 모든 것이 동훈의 복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는 않았죠. 사적 복수는 금지가 되어 있는데 말이죠. 동훈이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고 마냥 응원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분명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극 중에서 예를 들어보자면 도영과 예솔이 될 것입니다. 결국 드라마 또한 같은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이 행한 복수에 대해서 햇빛을 비추는 영광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비를 내려 그들을 막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는 것이 이 드라마의 결말을 보여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더 글로리를 얘기하면서 배우들의 연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사람은 단연 임지연 배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마지막 날씨 브리핑 장면을 감탄을 하면서 봤습니다. 대체로 배우들의 연기가 좋은 것에는 좋은 각본이 원인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배우가 10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영화는 스토리상 5가지 감정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야기 전개상 그 이상의 감정이 안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더 글로리는 그 10가지 감정을 모두 쓸 수 있는 상황 설정을 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그 10가지 감정들을 상황에 따라서 2-3가지가 한 번에 등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즉 배우가 좋은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상황들이 잘 연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연진의 마지막 날씨 브리핑 장면은 해당 장면 앞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극중 연진의 서사를 모두 알고 있기에 그 장면이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남편의 시신을 확인한 현남의 모습 또한 그들의 사연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연기에 더더욱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영화 혹은 드라마를 스포츠로 봤을 때 배우들은 플레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개성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감독은 상황에 맞는 선수 기용을 하여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죠. 작가 혹은 감독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배우의 스탯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성과 스펙트럼까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더 글로리는 많은 부분 신경을 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배우들이 자신의 능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죠. 저는 무당의 마지막 모습이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분명 드라마는 초반부터 정교 및 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시선을 보여왔습니다. 만약 신이 있다고 한다면 4인방을 빨리 지옥으로 데려가야 하겠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더불어 회개를 했다는 핑계로 자신의 죄가 없다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무당의 최후로 인해서 어쩌면 신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맥락상 무당의 구파는 동훈의 또 다른 협박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진의 앞에서 소희의 영혼이 들어오는 것처럼 연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 이전 장면들에서 신기가 떨어졌다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그렇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는 것이 문제일 겁니다. 연진의 표정뿐만이 아니라 동훈의 표정도 일그러진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결국 신기가 떨어진 무당이 돈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진짜 소희의 영혼이 빙의가 되어다가 결국에는 벌전을 맞이하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무당이 신의 뜻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돈의 뜻을 모시다가 결국에는 벌을 받는다라는 드라마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드라마 내용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동훈이라는 학폭 피해자를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상처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녀에게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며 도와주기가 조심스러워서 그랬을 것이죠. 이런 식으로 드라마는 피해자들에게 조심스러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괴롭힌 사람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행복이 될 수도 있다는, 더 나아가서는 구원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드라마의 내용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름 쓸모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넷플릭스 작품으로서 16부작은 조금 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16부작으로 풀어내므로써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더 깊은 연기와 메시지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길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길다고 하더라도 더 글로리는 충분히 괜찮은 작품입니다. 긴 배경과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드라마 후반부에는 인물들의 많은 공감이 가능하기에 그들의 대사와 표정 하나하나가 상당히 와닿는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16부작 넷플릭스 드라마가 가지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한 주에 2편씩 공개되는 드라마였다면 인물들의 감정에 공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더 글로리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과 슈퍼땡스를 이용한 후원은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